안녕하세요. 모도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그 구제 받으신 분들 인터뷰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냐?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까지 그 구제 받으신 분들 인터뷰를 하려고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는 이유는요, 저희가 서울이든 뭐 인천이든 대구든 관계없습니다. 구제를 원하시고 또 구제를 받을 만한 분이 있다면은 항상 저희는 달려갑니다. 와우. 일하고 있어요, 일을. 네. 지금 카톡이 85기가 밀려 있어요. 금요일에 사건이 제일 없어서 금요일 날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일부러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톡 이거 딱 5분 안 본 거예요. 지금 5분. 저는 이렇게 카톡을 일일이 다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처리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결국에는 마무리는 제가 해야 돼요. 다. 비행기 달려. 비행기 달려요. 제주 에어포트 왔습니다. 드디어. 제주는 이게 렌트카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 렌트카가 픽업을 해서 오는 시스템 같아요. 제주도가 진짜 렌트카가 잘 돼 있다. 그만큼 여기서 면허가 취소가 되면 답이 없다는 소리죠. 렌트카가 이만큼 많다는 거는 그만큼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욕설과 손가락질, 그리고 제 가족을 향한 저주까지. 단지 음주운전자를 돕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경쟁업체의 이유 없는 시기와 비난, 무고와 악성 비방글, 매번 수사기관의 협조에 싸워왔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더 골마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만둘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만 가족들을 봐서 면허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운전을 못하면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매번 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면 어떻게 하죠? 2016년에만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22만 명이었습니다. 모두를 예비적 살인자, 사회 악으로 몰아가기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는 2명의 의뢰인을 만나뵈러 가는데요. 서귀포시에 한 분, 그 다음에 제주시에 한 분이 각각 계십니다. 지금 만나뵐 의뢰인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금 만나뵙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신기한 거는 제주도는 이렇게 가로수가 귤이나 이거 네드향인가요? 하여튼 네,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귤나무 위주로 가로수가 심겨진 거 보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의뢰인을 만나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의뢰인은 사실 면허 구제보다도 공판이라든지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고 있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그 3번째신가요? 적발되신 게? 그쵸. 지금 횟수로 보면 한 20년 전에 한 3년 간격으로 2번 적발됐다가 20년 정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지나서 새로 이제 이번에 이제 적발됐죠. 예. 지금 아마 25일인가 공판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심경이 어떠세요? 일단 형사재판을 받으시러 가시는 거거든요, 이분이. 수가 여러 번이면은 그냥 벌금으로 안 끝나고 뭐 이제 감옥을 가거나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재판을 25일에 앞두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사정이 딱하시다 보니까 제가 봐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자, 25일이시죠? 가시는 게 제주지방법원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가면서 20년 전에 됐던 거는 아마 참여 그런 걸로 해가지고 참여. 이게 좀 참여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그 이제 기록이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내일 가서 이제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래서 뭐 벌금형으로 나올지 아니면 뭐 어떻게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지. 예. 네. 이제 그 선생님께서 거기 가시는 이유는 비록 20년 전에 걸린 거는 있지만 조금 횟수가 많고
또 요번에 농도가 좀 높게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종합적인 이유로 이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 딱 잘라가지고 얘기는 못하지만 아마도 감옥은 안 가실 것 갈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옥 갈 정도의 어떤 그런 실형을 살 정도는 아니신 걸로, 왜냐하면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데,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감옥을 보내야 맞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일단은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사고를 안 치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형을 유예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집행유예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있어요.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사회에 가서 이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봉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명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호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번외적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의견서도 넣고 해서 웬만하면은 감옥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제가 뭐 감히 변호사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법무사님이 서류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봤을 때 100% 감옥에 안 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시진 않을 것 같다. 그럼 뭐 벌금형으로.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형이 나옵니까? 이걸 물어보시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면요, 벌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교통법 사건은요, 정확하게 제가 그 법원에 물어봤는데 왜 그런지는 안 알려줘요. 근데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본 결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건은 일단 과실범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양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징역형에 대한 그 집행유예고, 벌금은 재산형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형이에요. 내 몸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둬서. 근데 자유형하고 재산형은 음주운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사건에서는 거의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같이 나오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법원에 물어봐도 왜 그런지는 안 알려주니까 저도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산형과 자유형 같이 안 나온다. 근데 집행유예는 이 징역형에 대한 자유형이거든요. 자유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재산형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죠. 벌금은 안 내겠지만 일단은 봉사도 하셔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잘못하시면 또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벌금형으로는 안. 예, 안 나옵니다. 예, 많은 의뢰인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나 이제 형사형, 안 나와요.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 예, 사회봉사, 보호관찰, 준법교육, 수강명령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참조. 뭐 면허 정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벌금형으로 나. 이게 면허 정지냐 취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면허하고 형사처벌은 별개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면허가 정지가 됐든 뭐 취소가 됐든 그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원래는 감옥에 가야 되는 죄지만 그건 너무 가하잖아요, 감옥에 보내기에는. 그죠? 20년 전에 걸리셨고 또 비록 농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지금 감옥에 가버리면 또 사모님 수발은 누가 합니까? 그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이 그 림프종 혈액암 네, 지금 투병 중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사모님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들어가 버리시면 누가 병원을 모시고 갑니까? 말 그대로 한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무사님 통해 가지고 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가시면은 저희 그 법무사님이 잘 써주셨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변호사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가시면은 판사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모님 얘기를 좀 하시면은, 그때 저희 서류도 넣었잖아요. 네. 사모님 거. 네, 서류도 다 넣었거든요. 지금 림프종에 대한 것은 서류 한 20종 정도 넣었나요? 네, 꽤 많이 들어. 예, 서류가 저희가 보통 이제 공판이 걸리면은 피고인 의견서를 쓰는데 보통 서류가 한 20장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은 이제 서류가 들어가면은 뭐 재산이라든지 병력, 그다음에 가족 관계에 대한 것들, 부양 가족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판사님이 보시고 그래, 한번 좀 참작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무 악성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5번 걸렸어요. 그리고 또 걸려갖고 왔으면 사실 그런 것들은 저희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걸린 지가 오래됐고, 적발되신 지가. 그래서 감옥에 가기에는 좀 너무하다 해서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법원에서 그 피고인 의견서인가요? 피고인 의견서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뒤에 뭐 적는 라인이 많은데, 너무 저도 이런 거 처음이라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던 차에 우리 저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도움을 주셔서 어쨌든 그 서류가 들어간 게 앞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희망하고 있어요. 네, 감사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뭐 이제 비용을 떠나서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엔. 너무나 좀 사정이 그런 거예요. 뭐 지금 하시는 일도 사실은 서울에서 큰 사업체를 하시다가 이게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일용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죠? 예, 이제 뭐 어떡합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해가지고 내려와서 네. 집사람이랑 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건설 일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용직 건설 현장에 이제 나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요즘 차가 없으니까 그 일도 제대로 좀 못 나가고 있어요. 예. 저희가 면허까지도 구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횟수가 많으면 3번, 4번이면 사실 저희도 처음에 힘들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면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제가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거 힘들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일단 감옥 안 가는 거 그게 저희 최대 목적이다. 그 부분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고 어쨌든 25일 날 가시면은 그날 바로 선고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가시면은 그날 판사님이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보세요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님 얘기라든지 긴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얘기하시고 나면은 한 7일 정도 후에 선고할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나오세요라고 할 겁니다. 또 예, 나가요? 또 나가셔야 돼 한 번 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끌려가요 이렇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집행유예 드릴 테니까 좀 자숙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실 게 제가 뭐 음주운전자 두둔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분 충분히 반성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뭐 음주운전자인데 뭐 감옥에 절대로 안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감옥에 갈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앞만 봐도. 그래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저희가 절대로 뭐 음주운전자를 뭐 두둔하거나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뭐 이렇게 덮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은 저희 서약서 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좀 고맙고 앞으로도 이제 뭐 2년 후에 어떻게 다시 면허를 따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에 뭐 차 운전이랑 거를 잘 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타고 다니니까 건강에도 좋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자전거 타고 가시는 거 하면 좀 아니 제가 오시는데 좀 가슴이 짠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제주도가 차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맞아요. 하루만 움직여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제주도가 이 교통 대중 그 버스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네네. 여기가 차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예, 근데 아마 제주도가 가구 수 차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내가 가구 수당 차가 제일 많은데. 참 그래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솔직히 좀 많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 연세가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65. 65이신데 65세시잖아요. 65세신데 자전거 타고 오시니까 물론 자전거 탈 수 있죠. 건강을 위해서. 근데 차가 없어서 타시는 거라. 근데 보니까 자전거가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더라고요. 뭐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좋더라고요. 좋다고 하십니다. 또 큰일 났습니다. 잠깐만. 제주도가 공기도 좋고 네, 공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제가 저번 편에 과천 공기가 좋다고 이렇게 영상에 담지 않았습니까? 제주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공기는. 와, 진짜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마무리는요, 서약서 쓰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서약서는 뭐냐면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저희도 음주운전을 안 하게끔 선생님의 약속을 받고자 이걸 드리는 거니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함, 주소, 전화번호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 모자이크 처리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시고 한 번만 이게 제주도가 바람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육지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 자, 김 선생님께서 잘 작성해 주셨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주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음주운전 근절 서약. 본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법자이나 면허 구제를 받아 다시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분은 이제 면허 구제보다도 형사처벌 쪽에 더 초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선생님, 이 나무가 이게 감귤인가요? 이게 이름이 뭐죠? 사귤. 하귤. 여름 합자 해가지고 이제 여름. 여름귤, 하귤. 네, 드디어 이 감귤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하귤이라고 하네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확 시기가 6월 달에. 6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이제 먹는 과일인데 네, 맛있어요? 맛은 일반 감귤보다는 좀 덜해요. 저희는 지금 제주시 구남동에 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방금 올라왔는데요. 카페 사장님이 다행히 그 카페를 오전 시간이라 거의 통째로 빌려주다시피 하셔서 지금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의뢰인은요, 주부입니다. 주부. 제가 이분을 구제를 일부러 신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주부도 구제가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행정심판은 직업이 반드시 생계형이어야만 구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편에 나온 거 보시면 대학생 구제 사례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분들 찍은 이유는요, 뭐 화물차 운전자, 택시, 버스, 택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구제를 시켜도 이거 뭐 생계형이라 구제된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제가 어려울 걸로 생각되시는 분들, 주부님이시라든지 그다음에 저번 편에서는 대학생, 이렇게 구제 사례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 구남동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분 사연을 좀 소개를 할게요.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지금 주차를 하려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적발이 되신 분이고, 현재 그 육아라든지 부양가족에 대한 병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면허의 필요성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가 필요한 이유는요, 부양가족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생계 때문에 차가 있어야 된다, 운전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우리 부양가족에 대한 그 보살핌에 있어서 면허가 꼭 필요하다, 병원 가야 된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분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자,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박 선생님은 지금 광복절 날 적발되신 거죠? 네. 참, 이게 광복절에 적발되신 분입니다. 윤창호법 이후죠. 광복절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적발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1차를 간단히 먹고, 친구랑 만나서 간단히 먹고, 이제 2차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1차 그 장소에서 이제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를 어쩔 수 없이 뺐는데, 이제 그 다음 블럭에 주차장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이제 그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커브를 딱 돌았는데 거기서 바로 음주운전. 이제 광복절날 모임이 있어서 잠깐 이제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적발이 되신 거군요. 네. 예. 당시 좀 상황이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적발되셨을 때? 처음에 멀리서 봤는데 차를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차를 세우고 했는데 그 답답한 마음뿐이었죠. 솔직히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그냥 발만 동동동동 하고 거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고 이제 차 압수 당한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그냥 귀가한 거죠. 차는 경찰이 가져갔군요. 네, 그냥 옆에 자기네가 세워주겠다고, 경찰분이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 차키 압수 당해서. 제가 첨언 하나 드리는데 경찰이 차키를 압수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대리운전 기사 불러서 가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차를 그냥 옆에 길가에다가 대신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반드시 차키를 뺏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차 키를 안 뺏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줘갖고 대리운전 기사가 또 이제 집에 잘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또 운전하다가 하루에 2번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찰이 꼭 차 키를 뺏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경찰이 차 키를 안 뺏어서 내가 음주운전을 2번 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면허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주부시잖아요. 지금 직업은 없으시고 그냥 살림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시면서 아이들 케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남편분이 좀 몸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요?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3번을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10시 반 거의 이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가 둘인데 이제 어린이집 아침에 등원시키는 것부터 하원하고 큰애가 학원 다니는데 이제 다니고 둘도 문화센터 이런 데 다니고 하는데 네네. 이제 모든 육아를 제가 다 해야 되는 예. 상황이고 차가 없으면 안 돼요. 이제 버스 운행도 안 하는 제주도니까. 네, 제가 보내고 받고 다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제가 어린이집 가는 것조차도 매일 그 어린이집 그 등원할 때마다 택시를 타고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차가 없으면 안 돼서 좀 그게 제일 막막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떻게든 어른이라 다니겠지만 애들 때문에 제일 좀 힘들었거든요, 마음적으로도. 그 주부들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주부가 무슨 면허가 필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필요하시죠. 네, 없으면 진짜 안 돼. 뭐 서울 경기야 지하철이 있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제주도나 지방의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주부님들도 사실은 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아니 무슨 주부가 면허가 왜 필요해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지금 독박육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 독박육아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또 보니까 그 할머님 병원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일을 두 분 다 다니시는 상황이라 할머니가 이제 혼자 집에 계신데 이제 제가 또 직업이 없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병원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또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근데 또 집이 또 멀어버리니까 버스 타고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도 그렇고 일단은 애랑 할머니가 제일 마음 걸리네요. 남편분 신장 투석도. 네, 투석 때문에도 어쨌든 그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일을 제가 전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누가 이분에게 당신은 면허가 필요 없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면허가 필요하신 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구제를 받는 분들을 보면요. 부양가족의 어떤 이동 때문에 구제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주운전 나쁜 거 맞아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반성하고 계시잖아요. 네. 음주운전 하면 안 되고 벌금 나온 거 제가 벌금은 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나쁜 거 맞는데 다만 경중을 좀 따지자는 거죠. 뭐 일단은 우리가 뭐 굉장히 사망사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누가 구제를 해주겠습니까? 크게 다쳤는데 사람이. 그런 사건들은 아예 안 되니까 배제하고 이분처럼 이제 그 경미하게 적발됐거나 이런 분들 어느 정도 참작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국가가 만든 제도니까 구제를 해주자. 비록 주부라고 하더라도 주부라고 구제받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구제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일단은 구제가 될 만한 사연이 있다면 한번 전화를 주시라는 거예요. 뭐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저도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영상으로 좀 담으려고 제주도까지 이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어쨌든 구제를 받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예, 아마 지금 110일이면은 금방 이제 면허가 풀리실 것 같아요. 네, 다시는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구제가 됐을 때 어떤 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고요. 이제 의지할 때라고는 모두 다 행정사밖에 없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연락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힘내라는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좀 간신히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처음 그 통지 왔을 때는 거절을 당했었잖아요. 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근데 그때도 엄청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제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
그 대표님이 또 영상 보내주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또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많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이제 2주 후에 문자가 왔는데 정지로 이제 일부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분 좋았고, 그러니까 애들 보기가 제일 미안. 아이들, 엄마가 음주운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신랑 보기도 좀 민망스러웠고 그랬는데 일단 도와주신 것만큼 이제 좋은 결과 얻어서 정말 기분 좋고요. 다시는 뭐 이제 술 먹으러 다닐 때는 뭐 운전 안 하겠다고 마음도 많이 먹었고. 차를 아예 놓고 다니셔야 돼요. 네. 차를 가져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차를 가져가면은 음주운전 확률이 항상 생겨요. 이건 차를 놓고 가시길 바라고요. 자, 아까 답변서 얘기하셨는데 답변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답변서는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상대방인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방경찰청 담당자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은 이래서 구제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보내는 것이 답변서인데, 사실 답변서를 보시고 삶의 의욕을 잃는 분들이 많아요. 구제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근데 답변서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 항상 똑같은 내용이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답변서를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항상 똑같은 내용이 오고 그분들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윤창호법 이후에 적발되셨죠? 8월 15일이니. 네. 근데 주변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네가 주부인데 뭔 수로 구제를 받을 거냐? 또는 뭐 윤창호법 이후로는 강화가 돼서 꿈도 꾸지 말라는데 어떻게 구제가 될 거냐? 이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거 가망 없는 일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건 취소해서 정지로 오는 일은 거의 희박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도 한 번도 이렇게 정지로 바뀐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대로 전화했죠. 그때 뭐래요? 놀래고 어디에 의뢰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좀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근데 이 사례가 있고 그 사례를 보고 저희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셔야 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변에 말 들었으면요, 그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나 반성할랍니다. 1년 동안 지낼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말들이 사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은 맞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적인 말은 아니거든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에 잠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위해서 좀 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은 했지만 국가가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가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그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거나 조금 참작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구제를 해주겠다고 만든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만든 제도라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반성은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정말 다행이고 그분들께 전화드려서 뭐 굉장히 놀라셨다고 하는데 친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안 된다 하신 거예요? 네, 친구들 자기네도 이제 알아봤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아보고 했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윤창호법 때문에 그 한국이 난리가 났었고 거기다가 주부잖아요. 네. 네가 면허가 왜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십시오. 됐지 않았습니까? 네, 110일 정지 딱 당당하게 받으셨고 또 이제 110일 후에는 아이들 또 케어도 가능하고 가족적으로도 참 저도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그 110일 정지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구제가 되면요. 110일 정지의 시작은 여러분들 임시면허증이 끝난 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 날 임시면허증이 끝났다면은 11월 1일부터 110일이에요. 그때부터 110일간은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돼요. 네, 운전해버리면은 그냥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납니다. 무면허 운전이죠. 11월 1일부터 110일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당부 좀 드리고요.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또 감경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110일 정지를 다시 감경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0일 정지는 버티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국가가 허용하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뷰 길게 이어갔고요. 운전면허 구제 제도를 국가가 만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없었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이제 부모님 빌라도 없었고 이제 신랑도 한 번씩 이제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투석하는데 이제 몸에 뭐 밸런스가 안 맞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마저도 저는 생각이 든 게 이제 막막한 거죠. 이제 이 제도가 아니었었으면 계속 좀 우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임용됐다고 이제 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행여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고맙고 그냥 그런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하는 거는요, 다시 한번 삶을 찾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삶을 찾으셨습니다, 이분은. 저는 그런 걸 보고 보람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저희 엄마 욕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 예비적 살인자들 왜 살려주는 거냐. 그러니까 자꾸 음주운전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분 앞에서 그런 말씀 쉽게 하실 수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음주운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맨날 손가락질 하셨죠? 보셨을 때마다. 그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황이 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물론 받아야겠죠. 다만 받더라도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기회를 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는 분들까지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반성하셨잖아요. 그죠? 반성은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충분히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 어떡할 겁니까? 제주도 사시는데. 남편이 아파요, 밤에. 투석하는데 심장 부여잡고 자기가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모님이 운전 안 해주시면. 이런 분들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거죠. 딱 한 번만이라도. 면허를 살려서 가족들까지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심판 제도의 기본입니다. 욕을 하셔도 좋지만 그런 제도를 없애자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좀 쓰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네. 혹시 준비됐나요? 네. 자, 지금부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걸 작성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법자이나 면허구제를 받아 다시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음주운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혹시 갖고 계세요? 핸드폰? 어떤? 구제받은 거. 아, 잠시만요. 그거 찍어야 돼요. 저희가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항상 구제가 된 분들의 문자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구제가 되면 이런 문자가 오게 됩니다. 조심하실 게 그 벌점이 지금 110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도로교통법 위반 하나 걸려버리면 또 취소가 돼요. 안전이라고 해요? 안전띠 신호를 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1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